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텃밭 이야기, 세대 공감, 음악, 마음치유,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 속 프로그램 지금 바로 이 음식 진행을 맡게 된 정현주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운 날씨에 힘들었던 것도 무색하게 금세 추위가 찾아오더니 벌써 겨울입니다. 여러분은 계절을 어떻게 실감하시나요? 계절의 변화는 무엇보다 피부로 와닿는 기온의 변화가 제일 큰 역할을 하겠지만요. 때마다 생각나는 제철 음식들로도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지금 이 계절에 먹으면 좋을 제철 음식 이야기와 함께 그 제철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조리법, 그리고 추천 요리와 간식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주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오늘 뭐 해먹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맛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꺼내 먹어요.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
yeah.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지금 바로 이 음식, 오늘의 첫 곡 자이언티가 부른 꺼내 먹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계절이 무색할 정도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다들 제철 음식 하면서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찾곤 하는데요. 그럼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햇빛을 받고 자라는 제철 식재료는 각 채소와 과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적의 햇빛과 온도를 받고 자란 것을 수확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키운 식재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영양과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도 1년 중 어느 때보다 뛰어나고요. 우리 몸도 사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제철 음식을 지혜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선식치, 후약치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얼핏 어렵게 들리지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내용입니다. 바로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음식이 약보다 우선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인 듯합니다. 그럼 부쩍 추워진 겨울, 지금 제철을 맞은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겨울 제철 맞은 식재료를 살펴보면 배추와 무, 우엉, 늙은 호박, 당근과 시금치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로는 유자, 귤, 한라봉, 사과와 딸기가 있습니다. 해산물로는 굴과 매생이, 파래, 가리비, 꼬막, 홍합, 바지락, 삼치, 명태, 아귀, 도미, 멍게와 과메기도 있죠. 또 겨울하면 김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김장철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그때그때 김치를 담궈 먹는 추세라고는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온 가족분들 그리고 온 동네 분들 모여서 배추 산을 쌓아놓고 김장하셨던 댁도 분명 있으셨을 듯합니다.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은 김장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딱 이때 나오는 제철 배추와 무 그리고 굴을 이용해서 젓갈 듬뿍 넣고 담근 김치를 그 자리에서 쭉쭉 찢어서 먹으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물론 수육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죠. 제철 배추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을 풀어서 배춧국을 끓이거나 배춧잎을 한 장씩 떼서 전도 부쳐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무에도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풍부해서 특히 위장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무는 생채로 고춧가루, 설탕, 식초 등을 넣어 무쳐 먹기도 하고요. 멸치 다신 물에 다진 마늘 넣고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해서 뭉근하게 졸이면 이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시금치도 참 달고 맛있어요. 철분과 칼슘,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는 비타민 A가 많아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배고파 너무 고파 미치겠다. 나이는 각 30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선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은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 뿌린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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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끌어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가다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지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 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섰다가 날렸지 잘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산이 되거든 아니 그 후로 또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방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솔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CJ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빨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 서울의 삶 그리고 가는 좀 싱거워 타양 생활이 너무 힘겨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이 그리워 yeah. 보글보글 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요 끌어 보글보글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고 나니까 오늘은 된장국이 너무 땡기는데요. 음연주 작가의 면역력을 높이는 집밥이란 책에 보면 겨울에 특히 신장이 허하거나 약해지면 몸 전체의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신장의 양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는데요. 해산물로 신장의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철 맞은 해산물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굴입니다. 굴 하면 바다의 우유니 스태미너에 좋다느니 하는 말들은 이미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단백질이나 철분, 아연,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깨끗하게 손질되어 포장된 굴도 나오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면 이건 손질하는 것도 일인데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만든 다음 살짝 굴에 섞어서 10분 정도만 두시면 이 무즙이 굴의 이물질을 흡착해서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무즙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강판에 물을 갈아서 그대로 사용했더니 나중에 이 건더기 때문에 헹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꼭 무즙입니다. 그리고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을 넣은, 그러니까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로 만든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가며 씻은 뒤 먹기 직전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만한 굴은 물론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죠.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레몬즙 살짝 뿌려서 드셔도 아주 좋지만 밀가루 살짝 묻힌 뒤 계란물에 퐁당해서 굴전을 부쳐도 맛나고요. 굴튀김은 말해 뭐합니까? 그리고 멸치 다신물에 나박썰기한 무와 미역 조금 넣고 굴을 넣으신 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바로 굴국밥입니다. 추운 날씨에 굴국밥 이렇게 뜨끈하게 끓여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홍합입니다. 홍합은 칼슘과 인,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끈한 국물 생각날 때 저도 종종 구매하는데요. 홍합은 정말 껍데기만 잘 씻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물만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다신물을 따로 내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끓여도 괜찮더라고요. 다진 마늘과 대파로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때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럼 얼큰한 끝맛이 술안주로도 손색 없습니다. 다음은 아귀예요. 아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귀는 찜으로 많이들 해드시죠? 아귀를 먼저 살짝 데친 후에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콩나물 넣고 매콤하게 볶아내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저는 집에서 두어 번 시도했다가 국이 되기도 하고 탕이 되기도 하고 연속으로 실패한 후에 아귀찜은 그냥 밖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맛있게 시도해 보세요. 아귀찜은 비록 실패했지만 시원하게 지리로 끓이는 아귀탕은 그래도 제가 실패 없이 한 번씩 해먹는 메뉴인데요. 멸치 다신물에 나박썰기한 물을 넣고 새우젓과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모두 한 큰술씩 넣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썬 아귀 넣으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 좀 걷어내 주시면 끝! 그리고 식성에 따라 미나리나 콩나물도 추가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제철 맞은 식재료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메뉴 선정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윤하의 태양물고기입니다. 매일
수는 없어도 가끔은 기대해 실망에 빠져버리지는 아직도 잘하는 중일까. 멈춘 것보다야 훨씬 기뻐할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왠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막막하기만 해. 어쩌면 보여진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까. 두려웠으면 해 everyday.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하늘 바다처럼. 어쩜 이다지도 다를까. 생각지도 못한 생각에 부딪혀 고민해. 날카로운 마음의 힘이 누군가 방치한 아이의 몸부림이라도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다만 오해와 미움의 고향 그곳은 어딜까. 가만히 두드린 어깨 위로 차분히 피어난 안도한숨이 느껴질 때.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마음은 별빛을 바라본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하늘하늘 바다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지. 바다에 태양 되어 빛을 낼걸.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춰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마음은 별빛을 받아온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네가 필요해.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하늘 바다처럼. 윤하가 부른 태양 물고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그리고 이야기 속 프로그램 지금 바로 이 음식을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반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 어떤 반찬 주로 하시나요? 저는 준비도 간편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식재료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시래기입니다. 아, 여러분은 시래기와 우거지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시래기는 무의 청을 건조시킨 거고요. 우거지는 배추의 겉잎을 삶은 거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식재료는 바로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우선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해요. 비타민, 베타카로틴, 그리고 무기질과 엽록소 등이 풍부하고 또 간을 해독하는 효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해장국 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시래기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며 혈관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를 이제 한번 장만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트에서 건조된 시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마른 시래기는 한번 삶아주셔야 합니다.
삶기 전에 마른 시래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푹 담가주세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삶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래기의 상태와 크기에 따라 삶는 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20분 정도면 부드럽게 삶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물러지지만 않게 중간중간 확인하며 삶아주세요. 시래기가 부드럽게 삶아졌다면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운 시래기를 위해서 이때 줄기 껍질을 벗겨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장만한 시래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해볼 겁니다. 먼저 시래기 밥입니다. 장만한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쫑쫑 썰어서 들기름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러고는 밥물을 맞춘 쌀 위에 시래기를 얹고 평소처럼 밥을 하시면 됩니다. 냄비밥이든 전기밥솥이든 상관없어요. 그러고는 쪽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은 양념장을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이것도 밥도둑이 따로 없죠. 이때 조미 안 된 생김과 함께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들기름에만 묻힌 뒤에 밥을 한 뒤 다 된 밥 위에 양념장을 추가해서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시래기에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 뒤에 밥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래기 된장국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고 이제 시래기를 넣을 건데요. 육수를 장만하시기 전에 먼저 먹기 좋게 썬 시래기를 된장과 다진 마늘, 들기름 넣어 조물조물 묻혀놔 주세요. 그리고 육수가 끓어오르면 미리 양념한 시래기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만 마지막에 저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 톡 넣어봤는데 구수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또 생선조림에 시래기 넣어도 정말 맛있죠. 생선조림에 무나 감자를 깔아도 맛있지만 이렇게 시래기 넣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선은 꽁치, 고등어, 조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양념은 된장과 고추장을 같이 넣으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된장과 고춧가루 조합도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마늘 듬뿍 그리고 생강이나 맛술도 추가해서 비린내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하신 선재 스님의 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책 이름은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입니다. 사찰 음식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요리와는 그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식도락의 대상이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재 스님의 책에서도 음식은 약이다라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건강하지만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사찰 음식도 더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선재 스님의 책에 나오는 간단한 시래기 요리인데요. 바로 시래기 고추장 볶음입니다. 책에 나오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만한 시래기 200g을 준비해 주시고요. 고추장 4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물엿 1큰술이 들어간 볶음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시래기에 이 볶음 양념을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들기름 휙 두른 팬에 적당히 덜어서 조금씩 굽듯이 볶아낸다고 해요. 고추장과 물엿이 들어가서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들기름을 추가해서 다시 볶아준다니까 얼핏 그 맛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저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시래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시래기 요리 어떠세요?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 가수 3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엔 허용별이라고 해서 허씨 성을 가진 용별이란 이름의 가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허각과 신용재 그리고 임한별을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수가 함께 부른 그 겨울엔 네가 있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바람에 떠밀리듯 걸음을 옮기다 움츠렸던 기억들을 마주하는 밤 삐뚤어진 목도리를 고쳐주던 네가 바보처럼 또 생각나 시려오는 코끝에 훌쩍이는 맘에 너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라 고마워 생각나줘서 내 겨울이 돼줘서 꼭 한 번쯤은 첫눈처럼 내려줘서 한가운 너를 따라 그 시절로 되감아보면 그곳엔 네가 있어 여전히 웃고 있어 불빛 가득 거리에 종이 울려보며 함께 부르던 12월의 노래 고마워 생각나줘서 내 겨울이 돼줘서 꼭 한 번쯤은 첫눈처럼 내려줘서 한가운 너를 따라 그 시절로 되감아보면 그곳엔 네가 있어 여전히 웃고 있어 그 기억 속에 쉬는 계절에 너를 마주 나가곤 조용히 쌓여가는 눈꽃은 녹아버린데도 넌 내 맘속에 또 한 번 내릴 테니까 기나긴 밤을 따라 기억 끝을 헤매다 보면 그리운 네가 있어 아직 우리가 있어 여전히 그 겨울엔 네가 있어 이번 코너는 쌀쌀해진 날씨에 어울리는 간식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간식이 제일 풍성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 간식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제일 먼저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보기 어려워져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해지면 한 번씩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붕세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붕어빵과 역세권을 합친 신조어로 붕어빵 파는 곳이 가까이에 있어서 붕어빵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주거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입맛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붕어빵은 너무 먹고 싶은데 내 주변에 파는 곳이 보이지 않을 때 왜 안 보이면 또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 걸까요? 참 희한하죠? 맘카페에서도 겨울 되면 종종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동에 붕어빵 파는 곳 어딘지 알려달라고요. 요즘엔 안에 전통적인 팥소 말고도 슈크림이나 초코크림, 또 피자 맛 붕어빵도 나오고요. 으깬 고구마나 치즈도 넣어서 참 다양한 맛의 붕어빵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말고도 추워지면 호떡도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갈색 설탕 넣은 오리지널 꿀 호떡도 정말 맛있지만 요즘엔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그 씨앗 호떡도 독특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겨울 간식이죠. 군고구마와 군밤. 아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편의점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엔 그 하얀 호빵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기본 팥이 들어간 호빵을 제일 좋아했었는데요. 이 호빵도 요즘은 속이 참 다양해졌더라고요. 야채 호빵이랑 카레 호빵까지 나오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불닭 호빵도 나오고요. 단호박 호빵, 고추 잡채 호빵, 그리고 햄치즈 호빵까지 나왔더라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이렇게 새로 나온 호빵들 맛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추워지면 뜨끈한 어묵도 너무 좋죠.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 엄발 동동거리면서 어묵 국물 한 입 탁 먹으면 절로 으아 소리가 나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어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이 어묵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은 꼭 챙겨 다닙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도 많이 하긴 하지만요. 길 가다가 맛있는 주전부리 만나면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존박이 부른 네 생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간식 생각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셋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오,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오,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나도 날 가끔 보니까 네 생각이 나 오,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오,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오, 네 생각이 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단순히 배가 부른 것 말고도 기분 좋은 포만감,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하다는 느낌까지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행복이야말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고도 아주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확행이 따로 있나요? 물론 과식은 금물이지만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음식. 지금까지 저는 정현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슬기로운 안전생활. 살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한 번도 안 겪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안전생활의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대설입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재난이라고 하면 아마 눈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폭설이 발생하곤 하죠. 당장 지난 11월에도 예상치 못한 큰 눈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적설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측될 때 대설주의보 혹은 대설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생활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통 24시간 동안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대설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보통 24시간 동안의 적설량이 20cm 이상 그리고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대설특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인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하네요. 일단 대설주의보나 경보, 특보가 내려졌다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을 하게 된다면 미끄럼 혹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화 등의 미끄럼을 줄일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붙잡고 이동해야 하며 눈이 많이 쌓인 가로수나 노후 건축물, 비닐하우스,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 그리고 공사장 주변 등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설로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 등은 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이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 권장되지만 부득이하게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할 때는 주행 전에 내 차에 얼음이나 쌓인 눈이 없는지 확인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 주행 시 앞차에서 날아오는 눈이나 얼음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전에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야외에 주차해둔 차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앞유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그리고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서행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길에서는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때는 기어 단수를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운전 중에 폭설을 만나거나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휴대전화로 119에 먼저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남은 연료량을 확인하여 히터를 얼마나 더 틀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지만 가까운 곳에 휴게소나 가옥이 있으면 노약자와 환자부터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휴게소나 대피소까지의 거리가 2km가 넘을 경우 노약자는 차 안에 대기하고 신체 건강한 남성만 휴게소에 가서 식음료 등을 챙겨오도록 하되 혹시 2km 이상을 걸어야 할 경우에는 포기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오래 대기해야 할 때는 담요 등을 걸치고 계속 조금씩 몸을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고 히터 작동 시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이때 혈액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정차 시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기어는 중립에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발 가능할 때 바로 출발하기 위해 차 뒤에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둬야 합니다. 차량을 두고 대피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차에 꽂아둔 채 대피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고립된 채 차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 동승자들과 교대로 잠을 청하여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두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둬서 구조 요원이 외부에서도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또 그에 따른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